지금부터 피고인 이완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특검 측 항소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란특검법 제2조의 각 호의 사건, 관련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의 의미와 관계를 잘못 또는 부당하게 좁게 해석한 법리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완규는 박성재, 이상민, 김주연, 한정화 5명과 함께 2024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계엄 관련 대응 등을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 이완규와 박성재, 이상민, 김주연 4명만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임이 비상계엄 관련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에 진술하여 위증하였습니다. 원심은 4가지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해당성을 모두 부정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첫째, 안가 모임 자체가 내란특검법 제2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국회 위증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행위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0호의 내란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므로 제11호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로 안가 모임 자체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허위 증언도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위증은 제1항 9호의 범죄 은폐 및 재판 수사 방해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제1항 3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 한 범죄 혐의까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가 모임은 윤석열이 탄핵소추와 탄핵표결, 내란죄 수사를 앞두고 이상민과 김주연 등에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박성재는 안가 모임에 참석하기 직전 임세진 등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안가 모임에서는 그와 같은 정당화 논리와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가 모임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제1항 제1호부터 8호까지의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은폐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방해하려는 행위이므로 제1항 제9호의 범죄 은폐 등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처럼 선동하여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저지하려 한 것이므로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한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국회에서 안가 모임의 참석자와 성격을 허위로 증언한 행위는 제1항 제9호의 범죄 은폐 등 범죄 혐의 사건과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한 범죄 혐의 사건의 각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또 다른 범죄 은폐 및 재판 수사 방해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위증은 제1항 제3호 또는 9호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범죄 은폐 및 재판 수사 방해 혐의로서 제9호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특검이 제출한 2026년 4월 16일자 의견서를 근거로 특별검사가 안가 모임을 제9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범죄 은폐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논의 자체가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구분하여야 한다는 설명으로 원심은 성명에 대한 특별검사의 답변 취지를 오해하였습니다. 원심 판시와 같이 안가 모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윤석열에 대하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안가 모임에서의 논의가 범죄 은폐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곧 내란 행위와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증 역시 내란 관련 범죄 은폐에 관한 제9호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증은 제1항 제10호의 내란 외환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및 제11호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합니다. 먼저 제10호와 제11호의 관련성 및 인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에서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반드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과 과정,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수처법은 이 사건 내란특검법과 달리 단순한 관련성이 아니라 직접 관련성까지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안가 모임의 존재와 참석자,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의 작성 경위 등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내란 관련 사건과 동일하고 박성재 수첩, 권한남용 수정 PDF 파일, 삼청동 안가 CCTV 등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 제2조 1항 10호, 11호의 관련 사건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내란특검법 제2조 1항 10호는 제1호부터 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 외환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이라는 문헌을 사용한 이상 관련성의 전제가 반드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별 범죄 혐의 사건으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내란 외환행위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고발 사건이라면 제10호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7호는 윤석열과 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회동을 통하여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응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후속 입법을 통해 안가 모임이 12.3 비상계엄 이후의 대응과 관련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안가 모임 관련 위증은 제1항 3호 또는 9호의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범죄 은폐 및 재판 수사 방해 혐의로서 제9호 사건에 해당합니다. 국회 역시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 과정에서 안가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를 조사하였고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내란특검에 고발하였는 바 안가 모임의 개최 경위와 논의 내용, 피고인의 증언이 이루어진 국회 질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발과 내란 외환행위 사이에는 충분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제11호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도 해당합니다. 내란특검법 제2조 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인지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형식적 절차로서의 인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란 특별검사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 또는 관련 사건의 존재와 그 관련성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과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인지의 의미를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고발에 따라 사건 번호가 부여된 고발 사건이므로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검은 국회 고발 이전부터 박성재, 이상민 등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안가 모임의 실체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국회의 고발을 계기로 별개의 새로운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고발은 이미 인지된 위증 혐의에 대한 소추 요건을 갖춘 것일 뿐, 이 사건이 11호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내란특검법 제2조 사망의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해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윤석열이 이상민, 김주현에게 내란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안가 모임이 개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안가 모임을 사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라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와 탄핵 및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모임으로 본 원심의 판시에 의하면 결국 안가 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조 제1항 제9호의 범죄 은폐 등 범죄 혐의 사건과 1항 제3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한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먼저 제2조 3항 1호는 다른 특별한 단서 없이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제1항 각호 사건과 관련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안가 모임 관련 위증은 제1항 9호의 범죄 은폐 등 범죄 혐의 사건과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한 범죄 혐의 사건에 관한 위증이므로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관련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 제2조 3항 제2호의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 증거는 원심이 박성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판단하면서 사용한 증거인 동시에 피고인의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핵심 증거입니다. 증거 순번 176번 박성재의 수첩에는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의 탄핵 하야 등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개발, 김용현 장관이 총대를 메고 사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윤석열에게 보고한다는 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정대 회의는 개최 시기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인 점, 참석 주체가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그중 핵심 관계자는 내란 가담자인 점, 회의의 주된 내용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수사 및 탄핵 등에 대비하여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등을 개발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윤석열 대신 김용현 장관이 총대를 메고 사직한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이러한 내란 범죄를 은폐하려 하였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과 동시에 같은 날 저녁 안가 모임의 성격과 논의 내용 등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본건 피고인 위증 관련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증거 순번 527번 권한남용 수정 PDF 파일은 박성재가 위와 같이 당정대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과 검사 안홍균에게 지시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박성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안가 모임에서 어떠한 내용의 정당화 논리와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는지를 추단케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순번 909번 삼청동 안가 CCTV는 피고인이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한정화와 함께 실제로 안가에 모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인이 국회에서 밝히지 않은 한정화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증거는
박성재 등에 대한 내란 관련 사건의 증거인 동시에 피고인의 국회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의 공통성은 특검이 새롭게 구성한 논리가 아니라 원심 판결 자체에서도 확인됩니다. 원심은 박성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에 관한 증거의 요지에서 박성재의 수첩, 권한남용 수정 PDF 파일, 삼청동 안가 CCTV를 모두 증거로 거시하였습니다. 원심 스스로도 동일한 증거를 박성재의 내란 관련 범죄와 피고인의 위증 혐의 양쪽에 공통되는 증거로 인정하였는 바,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제3조 제2호의 문헌과 원심 판결의 증거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 및 제2조 1항 11호 사건과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서 제3항 제2호의 관련 사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국회 위증은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이 사건 안가 모임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회의 탄핵 표결, 내란죄 수사를 앞두고 비상계엄의 정당화 논리와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국회에서 한정화의 참석 사실과 안가 모임의 공적인 성격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위증은 안가 모임의 존재와 성격,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 결과 안가 모임과 관련된 윤석열 및 박성재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은폐되거나 축소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여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고인의 국회 위증이 수단이 되고 안가 모임 및 그 관련 범죄의 은폐와 탄핵 표결 방해가 결과가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증은 제1항 제3호 및 제9호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로서 제3항 제4호의 관련 사건에도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권이나 공소권 남용을 우려할 사정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이후 실체 판단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스스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가 기각되자 즉시 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에 대한 실체 판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박성재나 이상민 등에 대한 내란 사건의 수사를 형식적으로 개시한 것이 아닙니다. 박성재와 이상민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가 모임의 존재와 참석자, 논의 내용이 확인되었고 동일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 혐의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피고인의 위증 혐의는 내란 관련 사건과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대부분 중첩됩니다. 그럼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다면 동일한 사건 기록과 증거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공소제기 기관은 물론 법원과 피고인도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반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현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절차적 이익과 소송 경제에도 부합합니다. 이와 같이 원심 판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이완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체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항소 이유 마치겠습니다. 예. 피고인이 기소되어 있는 그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그 정치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온갖 추측과 추론이 만연돼 있어서 그 부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원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 저는 그 세종에 있을 때 오후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저녁을 같이 할 수 있냐는 전화를 받고 올라가서 그 저녁 몸에 참석했었고 저는 그 계엄 선포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 만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세 사람이 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취지의 답답함과 그런 것을 토로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헤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특별검사 측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계엄 선포와 관련된 뭐 대응책을 마련했다느니 또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느니 그런 추론을 해서 저를 기소하였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은 증거재판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법과대학에서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제가 법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증거를 따라서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뻔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런 추론으로 사실 판단을 하는 그것은 증거재판주의 기본에 반하는 생각입니다. 사실관계 안가무인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공소기각과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항소한 것에 법리에 관한 판단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변호인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이크를 잠깐 좀 쓰셔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업무 수행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계엄 선포 후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계엄이 선포된 후 그로 인하여 법무부 업무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서를 먼저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그 부서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걱정하며 점검하였을 뿐입니다. 원심은 검사가 끝내 증명하지 못한 공소사실의 핵심 연결고리를 추론으로 메우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조차 서로 맞지 않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의 핵심적인 쟁점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해서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보면 지시를 받았음이 틀림없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그 이후의 모든 사실은 그 전제에 껴 맞추는 식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업무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부서, 부작용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서를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취한 점검과 대비 행위였습니다. 그 자체는 누구의 지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 점검과 지시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책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간부회의 시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였고 비상계엄의 최종 통제는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의회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가 의회가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민정수석에게 계엄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전부 헌법을 준수하려고 한 생각에서 한 행동이지 국헌을 문란하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희 생각을 재판부께서 현명하게 좀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피고인 말씀까지 들었고요.